백만장자가 쓰레기 속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거지를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집 열쇠를 주었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충격을 받았다. 서울의 한 번화가 화려한 넌사인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그 속에서 한 남자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태우, 33세의 젊은 백만장자였다. 태우는 항상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셔츠에 단추 몇 개는 풀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자 그는 목을 움츠렸다. 집에 가고 싶다. 태우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길모퉁이를 돌다가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쓰레기장 옆 작은 종이 상자 안에 웅크리고 있는 한 여인과 아기였다. 여인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지만 그녀 자신도 추위에 떨고 있었다. 태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그냥 지나칠까? 아니야, 이런 추운 날 저렇게 두고 갈 순 없어. 그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저 괜찮으세요? 여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태우가 다시 물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희 갈 곳이 없어요. 태우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의 집 열쇠였다. 이걸 가지세요. 제 집 주소입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그곳에서 쉬었다 가세요. 여인의 눈이 커졌다. 정말 괜찮을까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네, 걱정 마세요. 저는 오늘 회사에서 밤을 새울 것 같아요. 아기와 함께 따뜻한 곳에서 쉬세요. 여인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열쇠를 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다. 그것이 동정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그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태우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밤새 회의를 하느라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여인과 아기가 계속 맴돌았다. 집 앞에 도착한 태우는 잠시 주저했다. 과연 그들이 왔을까?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집 안은 조용했다. 태우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소파 위에는 작은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태우는 천천히 다가가 그것을 들어올렸다. 꾸러미를 풀자 작은 아기가 나타났다. 아기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태우의 손이 떨렸다. 그의 시선이 옆에 놓인 쪽지로 향했다. 죄송합니다. 아이를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아요. 당신이라면 이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태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아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우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안아들었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그의 품에 안겼다. 안녕, 꼬마야. 태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기는 눈을 떴다. 그리고 태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태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두려움, 혼란, 그리고 따뜻함. 걱정 마, 내가 널 지켜줄게. 태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신도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진심으로 느꼈다. 그렇게 강태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생명체가 그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를. 제2장 새로운 책임. 태우는 아기를 안은 채로 거실을 서성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이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것. 자, 어떻게 해야 할까? 태우는 중얼거렸다. 그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그의 비서 박지원이었다. 지원 씨, 긴급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제 집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아기 용품도 좀 사오세요. 전화를 끄는 태우는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아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이름은 뭘까? 태우가 물었다. 하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다. 1시간 후 박지원이 도착했다. 그녀의 팔에는 아기 용품이 가득했다. 사장님, 무슨 일이? 지원의 말은 아기를 보는 순간 멈췄다. 이게 무슨... 태우는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다. 지원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지만 곧 전문가다운 모습을 되찾았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필요한 절차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태우의 집은 바쁘게 돌아갔다.
변호사가 와서 임시 보호자 지정에 대해 상담했고 의사가 와서 아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 아기의 나이는 약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해요.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할 겁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그날 밤 태우는 아기 곁에서 잠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생각들이 맴돌았다.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태우는 일찍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아기를 살펴보았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태우는 중얼거렸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태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마저 들었다. 그때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태우는 서둘러 아기를 안아들었다. 배고프구나. 자, 우유 줄게. 태우는 어설프게 우유병을 준비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태우는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큰 애착을 느꼈다. 아기의 웃음소리, 옹알이, 심지어 울음소리까지도 그에게는 소중했다. 내 이름을 정해야겠어. 어느 날 태우가 말했다. 하늘에서 온 선물 같은 아이니까 하선이 어때? 아기는 마치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 방긋 웃었다. 그래, 하선이야. 강하선. 태우는 하선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마치 그의 마음처럼 하선아,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태우는 알지 못했다. 그의 앞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제3장. 시련의 시작. 태우가 하선이와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의 아내 윤서연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다. 여보, 나 병원에 있어. 빨리 와줘. 태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서연과는 6개월 전부터 별거 중이었다. 그녀가 우울증 치료를 받기 위해 요양원에 들어간 이후로 연락도 거의 없었다.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태우는 서둘러 하선이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서연에 대한 걱정, 하선이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였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태우를 맞이했다. 강 선생님, 부인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사의 말에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반신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완전한 회복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태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의 품에 안겨있던 하선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 그리고 아기는 누구인가요? 의사가 물었다. 태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아직 서연에게 하선이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내를 볼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우를 병실로 안내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개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여보?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태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서연아, 괜찮아? 그때 서연의 시선이 태우의 품에 안겨있는 하선이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 아기는 누구야? 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천천히 하선이를 안고 서연의 침대 옆에 앉았다. 서연아, 이건 내가 보호하고 있는 아이야. 한 달 전에 우연히 만났어. 태우는 하선이를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설명했다. 서연은 말없이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그래서 네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로 한 거야?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선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난 어떡하지? 이제 걷지도 못하는 불구가 됐는데. 태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하선이도 함께.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태우의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갑자기 손을 빼며 소리쳤다. 안 돼. 난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남의 아이를... 서연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하선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태우는 당황한 채로 하선이를 달래려 했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 난 보고 싶지 않아. 태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병실을 나왔다. 복대 서서 그는 하선이를 안고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괜찮아, 하선아, 괜찮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큰 혼란이 일고 있었다.
서연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는 서연이 하선이를 받아들이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며칠 후 서연은 퇴원했다. 태우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서연은 하선이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태우와의 대화도 피했다. 어느 날 밤 태우는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앞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걸까? 태우의 마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그는 결심을 굳혔다. 하선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우는 서연에게 이혼을 제안했다. 서연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마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최선일 거야. 그렇게 강태우와 윤서연의 7년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다. 태우는 서연에게 충분한 위자료와 재활 치료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혼 절차가 끝나고 태우는 하선이를 안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아직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하선아, 이제 우리 둘뿐이야. 하지만 걱정 마. 아빠가 너를 꼭 지켜줄게. 하선이는 마치 태우의 말을 이해한 듯 방긋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며 태우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태우와 하선이 앞에는 더 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4장, 새로운 일상 이혼 후 태우의 생활은 180도 바뀌었다. 그는 이제 싱글 대디로서 하선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회사를 경영해야 했다. 하선아, 오늘도 아빠랑 회사 가자. 태우는 아침마다 하선이를 안고 출근했다. 다행히 회사 직원들은 태우의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적이었다. 특히 비서 박지원은 하선이를 돌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사장님, 제가 하선이 봐드릴게요. 회의 준비하세요. 지원은 종종 하선이를 돌봐주며 태우를 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밤에 울음을 터뜨리는 하선이 때문에 태우는 종종 밤을 새워야 했고 회의 중에 하선이가 울어서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태우는 하선이를 달래며 회의실을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임원들도 있었다. 사장님, 이래서야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임원이 불만을 토로했다. 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회사와 하선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우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지원 씨, 우리 회사에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면 어떨까요? 지원의 눈이 커졌다. 사장님,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태우는 곧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회사 건물 내에 어린이집을 만들고 전문 보육교사들을 고용했다. 이는 하선이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자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 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도 되는군요. 한 직원이 기뻐했다. 이 결정은 회사 분위기를 크게 개선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업무 효율성도 증가했다. 태우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다. 특히 하선이가 아플 때면 태우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어느 날 밤 하선이가 고열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태우는 당황한 채로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 선생님, 제발 하선이 좀 봐주세요. 태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태우는 육아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육아 서적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하선아, 아빠가 더 좋은 아빠가 될게. 태우는 잠든 하선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약속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우는 점점 더 능숙한 아빠가 되어갔다. 그는 이제 하선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고 하선이와 놀아주는 시간도 늘렸다. 까꿍! 태우가 얼굴을 가렸다가 드러내자 하선이가 깔깔 웃었다. 이런 순간들이 태우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우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의 전 아내 서연이 해외로 떠났다는 것이다. 서연 씨가 재활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갔대요. 당분간 돌아올 계획이 없다고 해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전했다. 태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서운함, 안타까움,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도감까지. 이제 그와 하선이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선아,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야. 하지만 괜찮아. 우리가 서로를 지켜줄 거야.
태우는 하선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결의와 사랑이 가득했다. 하지만 태우는 알지 못했다. 그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 줄은. 제5장. 예상치 못한 방문. 하선이가 태우의 삶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다. 이제 하선이는 걸음마를 시작했고 아빠라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태우에게 있어 하선이의 모든 순간은 기적 같았다. 하선아, 아빠 이리 와봐. 태우가 팔을 벌리자 하선이가 아장아장 걸어와 안겼다. 이런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태우의 집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딩동! 초인종 소리에 태우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인을 보고 태우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바로 1년 전 하선이를 태우에게 맡기고 사라졌던 그 여인이었다. 안녕하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태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왜 지금 나타난 거지? 혹시 하선이를 데려가려는 건가? 들어오세요. 태우는 겨우 입을 열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거실에서 놀고 있는 하선이에게 고정되었다. 하선이. 여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태우는 본능적으로 하선이 앞으로 다가갔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제 이름은 송미래입니다. 저는 하선이의 친엄마예요. 태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이 순간이 올까봐 늘 두려워했다. 왜 지금 나타나신 거죠? 1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태우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다. 미래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너무 어리고 무서웠어요. 하선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죠. 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하선이를 데려가려는 건가요?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저 하선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태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미래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하선이를 버렸다는 사실을 용서하기 어려웠다. 하선이는 지금 행복해요. 제가 온 힘을 다해 키우고 있습니다. 태우가 말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걸 보니 정말 다행이에요. 강태우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하선이가 미래 쪽으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미래는 놀란 듯 하선이를 바라보았다. 하선아, 이리 와. 태우가 불렀지만 하선이는 미래 앞에 서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선아, 미안해. 하선이는 미래의 표정을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태우는 곧바로 하선이를 안아 올렸다. 괜찮아, 하선아. 아빠가 여기 있어. 태우가 하선이를 달랬다. 미래는 그 모습을 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하선이에게 정말 좋은 아빠네요. 태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송미래 씨, 당신이 하선이의 생모라는 걸 부정할 순 없어요. 하지만 지금 하선이에게 필요한 건 안정된 환경이에요.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저는 그저 가끔 하선이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강태우 씨가 허락한다면요.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하선이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최선일지 고민했다. 일단은 천천히 생각해보죠. 하선이의 생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미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해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태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송미래 씨, 우리 모두 하선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미래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네,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우 씨. 하선이를 잘 부탁드려요. 미래가 떠난 후 태우는 하선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그는 하선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하선아, 아빠가 꼭 지켜줄게. 약속해. 하선이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태우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날 밤 태우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하선이의 친엄마를 만났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그저 하선이의 미래가 걱정된다. 내가 과연 하선이에게 최선의 선택을 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선이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거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하선이를 지킬 것이다. 태우는 일기장을 덮고 하선이의 방으로 향했다. 잠든 하선이의 모습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키겠다, 하선아. 하지만
태우는 알지 못했다. 그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 줄은. 제6장 새로운 시작, 미래와의 만남 이후 태우의 삶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하선이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로 결심했다. 지원 씨,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해요. 태우가 비서인 박지원을 불렀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태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지원의 눈이 커졌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태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선이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려고요. 지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선이가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태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하선이 덕분에 행운이죠. 그렇게 태우는 회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지분을 팔고 직원들에게 충분한 퇴직금을 지급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태우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한편 미래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태우는 하선이의 생모인 미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송미래 씨,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선이를 만나는 건 어떨까요? 태우가 제안했다.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우 씨. 그렇게 하선이의 삶에 미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선이도 미래에게 익숙해져 갔다. 엄마! 하선이가 미래를 보고 달려가 안겼다. 그 모습을 본 태우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그는 하선이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회사를 정리한 후 태우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아동복지재단을 설립했다. 하선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태우가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태우의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그의 진정성과 열정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태우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의 전 아내인 서연이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태우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서연이 태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태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그럼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서연은 많이 변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강인함이 있었다. 태우 씨, 먼저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서연이 말했다.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힘든 시기였죠. 서연은 미소 지었다. 하선이 잘 크고 있나요? 태우의 눈이 반짝였다. 네, 정말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도 하선이를 만나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하선이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기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하선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럼요, 좋습니다. 하선이도 좋아할 거예요. 태우가 대답했다. 그렇게 하선이의 삶에는 더 많은 사랑이 들어오게 되었다. 태우, 미래, 그리고 서연, 세 어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선이를 사랑하고 지원했다. 하선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태우가 하선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하선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 사랑해요. 태우는 그 순간 깨달았다. 비록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다는 것을. 나도 사랑해, 하선아, 영원히. 그렇게 태우와 하선이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것.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태우와 하선이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그들의 미래는 밝고 희망찬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